일요일에 나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규현 홍보수통 수석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의 국정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등 유관 부처의 업무 보고와 함께 심층 토론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주 후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K 제조업 대전환을 두고 토의가 이어집니다. 우선 우리 제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책 방향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 후반에는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진행됩니다.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대한민국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됩니다.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과 규제 개선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을 몇 개 좀 받기로 하고요.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백브리핑으로 돌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개적으로 질의응답을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일 김유성이고요. 그 K바이오 혁신 간담회 요거는 그 참석자 범위가 어떻게 됐는지, 뭐 업계랑 뭐 대통령실이랑 정부 관계자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동안 했던 재정이나 나라 살림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 또 관계자 토론회 형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토론회 오실 분들이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들이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일종의 전문 간담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수석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저는 현안 관련한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오늘 SNS에 본인의 임기까지는 완주하겠다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우상호 그 정무수석 발언에 대한 반박인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혹시 현 시점에서 좀 더 나아간 진전된 상황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보도 과정이 한 일관지에서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 관련해서 어찌 보면은 뭐 당연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권면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 대변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 그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서 결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사 상황 같은 것들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고요. 또 오늘 이준숙 위원장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코멘트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뒤에 먼저 손을 드신. 예,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한 주간 민생 경제 살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뭐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관련해서 타운홀 미팅도 곧 재개될 뭐 예정인지 한다면 언제쯤 뭐 될 건지 이것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조 방향과 관련해서는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서부터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몇 주 동안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에 좀 몰두하셨기 때문에 일단 국내 특히 이제 민생 특히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이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시겠다 이런 말씀을 바로 순방을 갔다 오신 직후부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은 또 여러분들도 안 나오는 날이었고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질문을 하셨죠? 타운홀 미팅은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운홀 미팅도 지역을 가서 하시는 타운홀 미팅도 당연히 재개될 예정입니다.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강원도민일보 이세용 기자입니다. 타운홀 미팅 그 일정 관련해서 이어서 좀 질문 드리자면, 그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역 순서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없다면은 어제 대통령님께서 해외 일정 마무리하시자마자 강릉 방문하시면서 지역 현안 살피시고 이제 지역 소통 더욱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강릉 가문 비롯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 이슈, 폐강 지역 경제진흥 이렇게 좀 현안이 산적한 강원 일정이 먼저 좀 검토될 가능성도 있을지 여쭙습니다.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공개 브리핑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비공개로 여러분들한테 엠바고를 걸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그 다음 주 일정과 국정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을 여쭙는데요. 그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 간의 회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1대1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좀 이를 대통령님께서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실지, 또 대략적인 시기를 혹시 뭐 다음 주라든가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지 여쭙습니다. 네, 아직은 시기와 방식에 대한 얘기를 물으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네. 네. 자, 됐죠? 또.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한병찬 기자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님 취임 100일 얼마 안 남았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준비나 날짜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상세한 계획안이 지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기자회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보다는 두 번째 기자회견도 역시 역사로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확정 발표할 단계는 아니어서 요 공식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백브리핑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엠바고를 걸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십시오. 네, 수석님, 저 JTBC 이승환입니다. 네. 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이제 사이가 휴가가 이제 결재가 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 결재를 해주신 게 그냥 절차적인 것라는 생각에서 해주신 건지, 아니면 혹시 어떤 뜻이 있어서 해주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좀 여러 쌍방향 브리핑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표자와 질문해 주시는 기자분들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거나 또는 대립각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 필요 이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진행된 브리핑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아주 물 흘러가듯이 서로 간에 필요한 정보를 질문해 주시고 저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브리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좀 대립이나 과장으로 비치게 만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쌍방향 브리핑제의 원래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공식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좀 물려주시고 추가 질문은 좀 받고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